안녕하세요. 20분 순삭의 강사 송승근입니다. 자, 오늘 다뤄야 할 주제는요. 부등식의 참가 거짓을 다룰 건데요. 참가 거짓을 다루기 전에 역과대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과 대우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역하고 대우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는 상황에서 간단하게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A이면 B이다. 보통 이거를 우리는 P이면 뭐 Q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제를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게 명제예요, 명제. 자, 그러면 이 명제의 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은요, 위치를 바꾼다. 다시 말해서 역은 위치를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을 하는 케이스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바꾼다. A이면 B다를 위치를 바꾸면 B이면 A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P이면 Q다 같은 경우도 Q이면 P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우도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대우는요 이런 거예요. 역이라는 거를 했잖아요. 위치를 바꾼 다음에 각각을 전부 다 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에서 대우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명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대우로 넘어가는 거, 이거를 좀 아시는 게 좋기 때문에 명제를 바라보면서 대우를 진행할게요. A이면 B이다 명제를 대우를 한다는 거는 B이면 A이다를 부정하는 거니까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이면 Q다 라는 이 부분은요, 부정 Q이면 부정 P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명제를 가지고 참가 거짓을 가려내는 문제에서 가려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부정적인 거. 뭐는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정으로 표현된 거는 사실 참가 거짓 가려내기가 좀 힘들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등식에서 볼 수 있는 부등식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것 같잖아요. 뭐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 케이스.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아시잖아요. 두루두루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또는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뭐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그리고로 말하는 게 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라는 말은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된다.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서 그리고라는 게 정확하고 뚜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또는이라는 말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리고로 부정을 해주는 게 좀 낫겠죠? 자, 이런 것처럼 좀 가려내기 좀 어려울 때 대우를 좀 사용을 해요. 대우는 역하고는 좀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가는 걸로 우린 대우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거는 긍정이 돼버리고요. 긍정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또는이라는 애매한 상황은 그리고라는 개념으로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명제가 애매할 때는 대우로 바꿔줬다 칠게요. 그러면 왜 굳이 대우로 바꿔야 되냐? 그 이유는 뭐냐면 명제가 참이라면 그거에 대한 대우도 무조건 참입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그거에 대한 대우도 무조건 거짓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대우도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명제로 판단하는 것을 대우로 우의 경로를 통해서 판단하겠다. 뭐 이런 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등식의 참가 거짓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했듯이 뭐 역하고 대우를 좀 알아야 이제 문제를 같이 섞어서 풀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참이 되는 케이스인데요. A이면 B이다 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명제죠. 자, B가 어떤 원소든 뭐 부등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떠한 영역이든 간에 A라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무조건
B라는 녀석이 A보다는 좀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이 돼줘야 우리는 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참과 거짓만 따지시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가 더했더니 5보다 작다면 지금 이거 또는 이거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대우로 바꿔줘야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우로 바꿔볼게요. 요 놈을 거짓을 할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부등호의 거짓 아시죠? 반대로 바꾸고 등호가 없었다면 있게 해준다는 거. 또는은 이제 뭐가 되냐면 그리고라는 당연히 갖고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 A 플러스 B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의 범위와 B의 범위를 그리고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족을 해야 이놈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지금 왼쪽하고 왼쪽에다가 지금 뭐 크거나 같다라고 맞춰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개를 더한 거는 그대로 맞춰서 A 플러스 B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K-2가 일단은 5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거의 대부분 최소값 최대값은 보통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서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정답은 다이렉트로 4번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원리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A 플러스 B가 일단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A 플러스 B가 K-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전부 다 잡아먹고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은요. 일단 5가 색칠되어 있고요. A 플러스 B는 이렇게 오른쪽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파란 색깔은 지금 K-2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잡아먹히는 관계라고 보시기 때문에 K-2는 적어도 여기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위치상으로 봤을 때 5가 일단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같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 넘기면은 자연스럽게 K에 대한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K값은 최소 7부터 가능하니까 최소값은 7이다 라고 해주는 게 원리적인 방식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서술형이라면 정확히 푸는 게 좋겠지만 서술형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형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풀어주면 조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A가 B가 전부 다 양수라는 거. 자, P라는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정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2차 부등식 푸는 거는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르겠으면 댓글을 날려주시고 필요한 거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하고 2가 있고요.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우리는 X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Q라는 녀석은 일단은 요거 건드리지 마시면 되고요. R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것도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P는 Q다라는 게 만약에 참이다 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참인 상황에서 해줘야 되지 거짓인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참이라고 한다면 P라는 녀석은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Q라는 조건은 필요 조건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충필이라고 조금 암기를 했습니다. 충필이 뭔가 이름 같지 않나요? 그래서 충필이라고 조금 외웠어요. 그래서 충필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P는 Q다도 되고요. 뭐 Q는 P다도 된다라고 한다면 필요충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의미는요. A하고 B가 같듯이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정확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기라는 말은 사실 잘 안 봐요.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와 일체형이다 라고 일치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주어와 동사만 봅니다. 이렇게 P가 필요 조건이구나. 그러면 필요가 뒤쪽에 있을 거니까 그러면 얘는 Q는 P다가 만족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P는 충분 조건이니까 P는 R이다 라는 것도 만족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각각의 조건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Q는 P다가 만족하니까 P라는 범위가 Q라는 범위를 전부 다 잡아먹고 있어야 우리는 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P라는 조건은 요 녀석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요 녀석인데요. 자, P라는 조건이 Q를 잡아먹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Q하고 P를 봤을 때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는 거를 먼저 적어주는 게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 녀석이 아무래도 이 Q라는 조건을 잡아먹고 있어야겠죠? 자, 일단은 0이라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0을 적어 놓고요. 자, 잡아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A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은 위치상으로 볼 필요가 없겠죠.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 됩니다. 자, 위치상으로 보면 A가 일단 이보다 작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둘 다 포함이 아닌 상황에서 이 A라는 녀석이 좀 더 왼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같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둘 다 포함이 아닐 때는 같아도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A의 범위가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R 자체가 P라는 조건을 잡아먹고 있다. 자, P라는 조건은 어차피 잡아먹히는 놈이기 때문에 좀 작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아먹힙니다. 자, 그러면 R 조건은 잡아먹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는 확실하게 여기 색칠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잡아먹으려면 B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개 가지고만 위치상으로 진행하면 이거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섞여 있을 때입니다. 자, 파란 색깔과 지금 빨간 색깔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데서 출발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중인데요. 자, 지금 잡아먹히는 녀석은 포함이 아닌 상태에서 왼쪽으로 갈 거니까 살짝 틀어서 왼쪽 가기 때문에 같아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A의 범위와 B의 범위가 나왔으니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어가지고 이렇게 2하고 2를 더해줘서 정답은 1번 4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런 거 해석하는 걸 잘 못할 것 같아서 쌤이 이제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P라는 조건이 현재 나와 있고요. 자, Q라는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정 Q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정 Q는 요 놈을 부정한 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가 되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맞춰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등호가 없었으니 우리가 등호를 둘 다 있게 진행해 주시면은 이게 부정 Q가 되고요. 화살을 쏴야겠죠. 요게 충분이라고 했으니까 P라는 조건은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결국 이 범위가 이 범위를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확실하게 잡아먹는 놈으로서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좀 크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잡아먹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잡아먹히려면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위치상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이 일단 위치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볼게요. 1하고 3분의 A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같은 데서 동시에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잡아먹히는 부분은 색칠되어 있고 잡아먹히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같은 데서 출발하면 이렇게 잡아먹는 녀석이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수직선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같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A에 대한 범위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근데 둘 다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아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나도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동시다발적인 A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A에 대한 범위는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고
A는 자연수가 되니까 4하고 5를 의미하고 2를 더해주세요. 정답은 9,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정리만 좀 해는 게 좀 귀찮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절대값에서 4 되는 거는요, 마사하고 4가 존재하고요. 작다니까 가운데 옵니다. x-2가요. 그럼 양쪽에 2를 싹 다 더해야 우리가 원하는 x에 대한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두 번째는 뭐 건드릴 필요 없겠죠. 이건 뭐 건드릴 것도 전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P 자체가 충필이 중에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오른쪽에 있구나. 충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P라는 범위가 Q라는 범위를 잡아먹고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근데 P라는 범위는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잡아먹는 녀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큼직하게 표현할게요. 다 잡아먹어야 되니까. 자, 잡아먹히는 Q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이렇게 잡아먹히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해왔던 위치상으로 해주시고 각자가 똑같아도 되는지, 같은 데서 출발해도 잡아먹히는 관계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보게 되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왼쪽에 있고요. 자, 두 개는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 어느 정도 하셨다면은 익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신다면 부등식 파트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도움을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당연히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A가 작아야 되고요. 둘 다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데서 출발해도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족하는 거는 0보다 크고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정수 A를 합해라. 1부터 어디까지 합해야 되냐면 6까지 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으면 7, 7, 7이니까 7이라는 놈이 3세트가 있어서 7, 3, 21 정답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많죠.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비슷한 문제고 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P라는 부등식이 있고요. 자, Q라는 부등식이 존재합니다. 자, P는 Q다의 역하고 대우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할 거래요. 야, 이거 할 거 참 많네요. 정말 짱 짜증나죠? 자, 여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Q는 P다라는 말이고요. 대우라는 거가 모두 참이라고 했으니 저는 대우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우를 하게 되면 결국에 부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 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좀 편하잖아요. 근데 이걸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부정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대우가 참이라는 건 그냥 P는 Q다도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적고 나서 봤더니 와, 신기한 사실 보이시나요? 뭐가 보일까요? Q는 P다도 참이 돼야 되고 P는 Q도 참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라는 범위하고 Q라는 범위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부등식은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면 저는 똑같은 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게 그 말이니까. A 플러스 1은 맞춰서 A하고 B하고 같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B 플러스 3이라는 것은 A 플러스 4하고 같다라고 진행을 해볼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두 개를 좀 연립을 진행을 해줄 필요가 있죠. A 플러스 1이 뭐 A 곱하기 B다? 라는 의미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플러스 4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A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뒤에가 똑같이 3이기 때문에 결국 B하고 A 플러스 1이 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이 곧 B니까 얘랑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면 AB 빼기 B는 0이 되고요. 그리고 B로 묶어버리게 되면 A-1은 0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조건이 가능합니다. B가 0이 되거나 A가 1이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B가 0일 때는요. A가 어떻게 되냐? 짝꿍을 찾아야겠죠. 이게 0이면 이 부분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로 보셔야 되고요. A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B라는 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2라는 값은 B니까 B는 2가 되겠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거에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더한 것보다는 이렇게 더한 게 아무래도 최소값에 근접하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쌤이 풀어줬던 이 방법대로 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조금 머리 써서 푸는 방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머리 써서 푸는 방법이 아니라 쌤이 여기 파트에서 말해줬던 방법대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부등식 파트로 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다 해주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부등식의 어떤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문제 유형을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